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비대면 테마와 대북 테마 그리고 바이오 5G, 비메모리 테마 5가지 핵심 테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아울러서 각 테마별 핵심주들과 그리고 상승 논리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5개 테마의 상승 논리는 삼성전자가 5개월까지는 이제 그 박스권 등락이 이어진다는 전제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가급적이면 월요일 같은 경우는 좀 짧게나마 사실 그 여러 가지 테마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그 투자에 상당부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테마별 핵심 주도주. 5가지 테마의 상승 논리는 지난 그 3월 19일 날이 이제 주가의 절대 바닥이라 봐야 되겠죠.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그리고 뭐 글로벌 증시도 상당 부분이 3월 19일이 거의 뭐 바닥 근처인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3월 19일 바닥 이후에 최소한 한 2개월 정도는 이제 그 삼성전자 기준으로 박스권 등락이 예상이 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 5가지 테마는 삼성전자의 박스권 등락 과정 속에서 이제 순환매상으로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그 시소라는 거 아시죠? 시소 혹은 이제 널뛰기의 원리가 뭐냐면 한쪽이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대쪽이 오르지 못해야 되죠. 빠져야 되는 거죠. 그 삼성전자가 이제 역으로 삼성전자 오르는 환경 속에서는 5가지 테마가 무조건 못 오르는 건 아니고 오를 어떤 환경이 좀 힘들다고 보고 반대로 삼성전자가 조정 혹은 이제 박스권 등락 혼조 국면을 보인다면 5가지 테마가 삼성전자가 본격 오르기 전까지는 뭐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비대면 테마인데요. 최근에 지금 비대면 테마가 아주 핫 이슈로 등장하고 있어요. 뭐 나름대로 좀 고민해 보니까 이 비대면 테마가 과연 이제 일시적 유행이냐, 혹은 이제 시대적 흐름이냐 살펴보니까 결국은 시대적인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카카오 그리고 NHN 그 한국사이버결제 두 종목을 준비했고요. 두 번째 그 대북 테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8년도 초에 대북 테마 관련해서는 굉장히 수익이 좀 많이 났어요. 그때 사실 그 결정적인 추천의 근거는 당시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남북 단일팀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되는데 그 이슈를 어떤 그 모티브로 해서 대북 테마주를 추천했거든요, 초에. 이번에는 이제 그 4.15 총선이 되겠죠. 4.15 총선에서 이제 그 여당이 압승을 하면서 대북 테마의 어떤 그 출발점 혹은 이슈, 불쏘시개 이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북 테마, 남북 경협이라는 것은 운명을 넘어서 어떤 그 숙명적 테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지 않는 게임이 있습니다. 펀더멘탈이 주가 대비 현저하게 저평가된 종목은 사실 펀더멘탈만으로 주가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종목에서 그런 상태에서 대북 관련된 또 이슈가 제시가 된다면 크게 또 도약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뭐 하나 더 사정을 든다면 현재 그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약 한 2년 남았는데 2년 내는 어떤 형태로든지 재이슈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 그 바이오 테마인데요. 현재 그 전 세계 위기 과정 속에서 사실 그 K-바이오가 크게 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제 그 진단 키트라든가 뭐 치료제에서 다양한 분야로 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뭐 다양한 종목이 있습니다. 뭐 알테오젠, 뭐 셀리버리 같은 경우도 뭐 괜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NC 바이오 같은 건 좀 이미 좀 많이 좀 올랐죠. 뭐 바닥권에서는 뭐 NK믹스라든가 이제 바이오톡스텍 뭐 이런 종목들 상당히 뭐 괜찮다고 봅니다. 그 바이오 테마도 우리가 잠시 후에 자리를 보도록 하겠지만 상당히 견조한 그런 흐름이고요. 뭐 폭풍 전야를 좀 앞두고 있다. 뭐 그런 어떤 그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그 5G 테마인데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실 그 테마 중에서 실제로 지금 그 전 세계 위기 과정 속에서 투자가 이제 많이 위축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G 같은 경우는 국내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서로 그 시장 선점을 위해서라고 봐야 되겠죠. 뭐 글로벌 모멘텀이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많이 이제 몰려 있다고 보는 거죠. HFR이 이제 탑픽이라고 보는데 사실 그 이노바이러스가 제일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이노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의 고점 돌파했는데 HFR이 지금 현 가격대 부근에서 괜찮다고 보고 기타 이제 뭐 KMW 같은 경우도 양호한 흐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비메모리를 넣는데요. 그 반도체가 아니라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비메모리인데 반도체는 이제 반도체 내에서도 이제 비메모리가 이제 향후 한국 경제 어떤 그 한국 경제 어떤 성장 동력을 이끌어가는 가장 커다란 어떤 그 뭐라고 할까 그 테마 중에 테마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 삼성전자가 이제 그 자리를 잡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삼성전자가 자리를 잡는다면 돌발적으로 비메모리 관련주로 돌발적으로 주가가 이제 급등할 가능성이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 보니까 뭐 리노공업 같은 거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리노공업 같은 경우가 뭐 장중 거의 뭐 10% 가까이 급등하고 그런 모습인데요. 이게 돌발적인 상승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물린다 하더라도 비메모리 관련 중에서 핵심 중소형주들은 좀 밀릴 때마다 물량을 좀 물린다는 생각으로 관점으로 좀 물량을 좀 확보해 나가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체험 VIP 관련해서는
방송 맨 끝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되겠는데요. 삼성전자 보시면 이제 그 3월 19일이, 3월 19일이 절대 바닥이죠. 최악의 어떤 그 상상력들이 반영이 되면서 잠재 매도 세력의 상당 부분이 소멸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주가가 뭐 거의 절대 바닥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그 우리가 비체계적 리스크라고 그러죠. 돌발적인 악재로 인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악재로 인해서 그 저점을 또 깰 수도 있는데 확률적으로 봐서는 그 저점을 깰 가능성은 굉장히 굉장히 희박하지 않을까 싶고요. 여하튼간에 3월 19일 바닥 위에 일반적으로는 한 3개월 정도 조정을 받아줘야 돼요. 그럼 6월 20일을 넣을 수 있을 텐데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처럼 3월 19일 악재 크기가 워낙 컸기 때문에 기간 조정 기간을 한 달 정도 땡기자는 거죠. 그래서 5월 중순이 넘어가면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5월이 넘어서 중순 경서부터는 이제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지 못하면서 박스권 혼조 국면을 보이는 과정 속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5가지 테마가 서로 이제 그 순환매 양상이 전개가 되면서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 거죠. 보시는 화면은 이제 오늘 한 3시 정도 기준으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입니다. 제가 비대면을 지금 설명하려는 거죠. 지금 뭐 삼성전자가 뭐 절대적인 시가총액 1위 종목이죠. 약 300조가 살짝 깨졌는데 여하튼간에 네이버도 이제 비대면의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이버가 이제 그 시가총액 5위 종목이다, 5위 종목. 그리고 카카오가 13위예요. 네이버 아래 부분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도약한 거죠. LG화학 같은 회사가 있어요. 현대차는 이제 리먼 사태 이후에 엔화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이 한 3위, 2위까지 제가 올라간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뭐 삼성물산도 뭐 만만치 않고 SK텔레콤도 과거에 그 탑 5 안에 들었던 종목인데 점차적으로 비대면주들이 계속해서 순위를 땡기는 모습이죠. 카카오가 시가총액 16조로 이제 13위, 그리고 NC소프트도 이제 어찌 보면 그 비대면 전형적인 비대면주로 봐야 되죠. 19위거든요. NC소프트는 이제 워낙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세가 좀 노화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네이버하고 만약에 카카오하고 비교를 한다면요, 저는 이제 네이버를 사람 나이로 따진다면 한 50세 정도, 50세에서 60세로 접어가는 나이라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30세에서 40세로 넘어가는 굉장히 강렬한 시세인 것 같아서 당장은 네이버가 이제 역사고점 먼저 돌파하고 좋은 것 같지만 만약에 현재가 기준으로 투자를 한다면 저는 네이버보다는 카카오 쪽 비중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회원 가입하면은 네이버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카카오 쪽으로 좀 바꿨으면 한다고 이제 많이 또 어필을 해드립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하나투자증권 자료인데요. 국내 비대면 사업 시가총액 추이입니다. 보면 제일 굵은 선이 되겠죠. 시가총액 추이, 포스코와 이제 현대중업, SK이노베이션 세 개의 어떤 믹스죠. 2007년도 113조에서 2007년도 7월 113조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고점과 고점이 낮아져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 그림은 이제 그 두 번째로 이제 굵은 진한선이죠.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 자동차. 이거의 맥스는 2011년도에 128조에서 어때요? 계속해서 2011년도 128조 피크에서 이때가 이제 그 당시 그 엔화가 이제 그 초강세를 보이면서 우리하고 이제 사실 그 일본차하고 굉장히 경쟁관계가 있거든요. 당시 상대적 원화가 약세이면서 그 당시가 최고였어요. 그때 당시 이제 현대차가 시가총액 제가 2위까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여하튼간에 그 고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맨 아래 보면 이제 회색 선이 되겠는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세 개 종목 보면 현재 시가총액이 51조에 보면은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 최근에는 더 많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게 앞서 얘기한 대로 어떤 그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 아닌가. 저도 지금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전화라면 잘 안 받아요. 그러면 항상 문자로 보내고요. 그리고 뭐 중국 음식을 시키던가 혹은 이제 뭐 치킨을 시키더라도 치킨 피자를 시키더라도 저는 이제 그 전화번호를 기억해서 혹은 저장해놓고 시키는데 이 젊은 친구들은 대부분 보면 이제 뭡니까 요즘에 배민이라고 하죠. 배달의 민족 뭐 이런 데를 시키는 것 같아요. 이게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비대면의 사실 그 대표주 중에 대표주라고 봐야 되겠죠. 카카오인데, 카카오 보면 이제 그, 카카오 서비스가 이제 크게 이제 플랫폼 서비스하고 이제 컨텐츠 서비스로 나누죠. 뭐, 톡 비즈라든가, 포털 비즈, 뉴 비즈, 게임, 뮤직, 유료 컨텐츠, IP 비즈. 물론 이제 대면 사업품도 있죠. 카카오 택시 같은 대면 사업품도 있지만, 그것도 사실 비대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하튼 간에 이제 그 비대면 어떤 그 포트폴리오 중에 비대면이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비대면 사업의 어떤 그 핵심주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잠깐 실적 정도 한번 볼까요? 최근에 플랫폼 사업 중에서 이제 톡비즈는 이제 카카오톡을 이용한 이제 광고 사업이죠. 이게 보면은 2018년도에 그 4,200억에서 2019년도에 6,500억 정도, 올해 예상 매출이 1조는 넘어가요. 톡비즈가 어떤 그 카카오의 어떤 그 재평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영업이익 보시면 또 놀라실 겁니다.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작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대략적으로 한 60억 정도, 70억 정도인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4천억을 넘어가요. 이렇게 전 세계적 위기 속에서 영업이익이 2천억대에서 4천억대로 넘어간다는 것은 뭐 말 그대로 경천동지하는 것 같아요. 주가가 오르지 마라 하더라도 이거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 싶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회원분들한테 목표 가격을 한 30만 원 제시해 드리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뭐 크게 무리 없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보통 주가가 상승 전환되면 일반적으로 중급 주식, 중대형급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 오르고 2020년 오르고 2021년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NHN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한국사이버를 이제 NHN에서 인수를 했죠. 보시면 밑줄 친 부분만 읽을게요. 보통 이제 그 KG 이니시스, 한국사이버결제 이런 회사를 우리가 PG사로 하죠. PG사. 국내 PG사 중 이제 탑픽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단독 플랫폼 기준 국내 커머스 마켓이 1위입니다. 뭐 쿠팡을 비롯해서 이커머스 기업 티몬, 그다음 위메프 얘네들이 이제 동사의 주 고객이고, 그다음에 이제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이런 데도 이제 고객사를 두고 있거든요. 아래 그 실적 보도록 할까요? 역시 그 비대면이기 때문에 가장 어떤 그 지금 특히 글로벌 위기 속에서 가장 어떤 그 수혜를 잇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고, 이게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결국은 계속 시대적인 어떤 트렌드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영업이익 기준으로만 볼게요. 2017년도에 이제 영업이익이 179억, 2018년도에 218억. 뭐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은데 2019년 작년 같은 경우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점프를 했죠. 비대면 시장이 이제 급속하게 커지죠. 앞서 우리가 최초에 방송 초반에 이제 봤죠. 325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이제 400억, 내년도에 이제 52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여하튼간에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런 데는 사실 그 실제치하고 전망치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유리한 관점이 아닌가 싶고, 주가는 이제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지만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눌림목을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올라서 많이 부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주가가 지금 이제 흐름에 맞죠. 뭐 시대적 흐름과 시장 흐름에 맞고, 두 번째 이슈가 된 거죠. 현재 전 세계 위기 속에서 비대면 시장이 또 이슈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그 개인기를 갖추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카카오 그리고 NHN 한국사이버결제 두 종목 보게 되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가 이제 과거가 아니죠. 하여튼 이번에 이제 현재 위기, 전 세계 위기 직전에 이제 한 19만 원 역사적 고점이 18만 1,000원이가 그런데 돌파했는데 그 위기와 함께 이제 그 바닥을 찍었죠. 바닥을 찍고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인데, 이때 이제 현재 위기로 인해서 상당 부분의 매도세가 이탈이 되기 때문에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관성과 가수요가 이제 개입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뭐 따라서 한다기보다는 좀 눌림목 줄 때마다 편안하게 매수가점으로 접근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아래 그림이 이제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데, 앞서도 뭐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 역시 그 바닥은 같이 왔어요. 이건 이제 일봉을 좀 짧게 본 거죠. 짧게 봤는데 여하튼간에 3월 19일 날 바닥을 확인하고 복원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주도주는 국면을 돌파한다 그랬어요.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또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 것들이 있는데, 여하튼간에 이제 NHN 그 한국사이버결제가 가장 상위 레벨에 존재한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 가장 상위 레벨에 있고, 지금 약간 저점을 높이는 박스권 구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번에 눌림목이 오면은 이런 종목이 여러분들 더 사실 안정적이에요. 우리는 저점이 이제 한 23,000원에서 39,000원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 주가가 또 다른 거 대비해서 좀 비싸다 하기 때문에 자꾸 후속주들을 보는데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물론 제 얘기가 100% 맞는 거 아니고 제가 80% 이상은 자신합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관련주들 여기저기 우리가 기웃거리지 마시고, 뭐 카카오, 뭐 네이버도 괜찮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혹은 NHN 한국사이버결제 이 정도로만 우리가 이 정도 선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간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종목은 이미 관성과 조만간에 이제 가수요가 개입될 예정이에요. 관성이라는 것은 오르는 주식은 계속해서 오르는 그런 성향이죠. 그것도 이제 우리가 대전제를 앞에 내세웠죠. 삼성전자가
최소한 5월 말까지 박스권 혹은 혼조 국면을 보이는 과정 속에서는 NH나 한국사이버결제가 상승할 가능성,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상승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북 테마인데, 대북 테마는 사실 그 어떤 흐름이라든가 개인기보다는 이슈에 의해서 많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돼요. 저희가 그 회원들한테 이제 추천해 드릴 때는 항상 길게 보가 되는 길게 보고, 그 남북 경협만 이루어지게 되면 굉장히 최고의 어떤 비즈니스입니다. 제가 그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그 북한의 그 낙후된 도로를 남한의 한 70% 정도 수준으로 만드는데 한 25년 정도 걸린대요. 그런데 토지하고 노동비만 빼고 순수 건자재와 시설재 시장만 1052조가 나온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25년을 걸쳐서 사업이 25년까지 해먹을 수 있는 사업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 상상력을 동원하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나진 하산 프로젝트라고 있죠. 러시아에 가스가 들어오면 기존에 우리가 가스값이 10만 원이 나왔다 하면 2만 5천 원, 4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이거는 뭐 에너지 혁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여하튼간에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여당이 앞서가면서 초대형 거래가 터지고 있어요. 이거는 저는 손바퀴비로 보는 거고, 여하튼간에 2018년도 2개월 올랐어요. 2개월. 2018년도 3월 2개월 3개월 올랐는데 6월 11일이죠. 6월 10일이 대부분 상투를 찍었어요. 하여튼 이때 이슈는 평창 단일팀이 이슈였다만 이번에는 이제 여당 압승이 4.15 총선에서 여당 압승이 어떤 그 대북 테마의 결정적인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알테오젠 이건 우리가 이제 그 바이오 테마 중에서 여러 차례 좀 말씀드렸던 거예요. LNC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역사가 좀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매수 관점에서 부담이 되고, LNC 바이오가 돌파했기 때문에 알테오젠도 이제 그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고, 알테오젠은 가급적 이제 진단 키트라든가 치료제 쪽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또 선호하는 종목이고요. 저희 또 그 회원 계시죠? 이 선생님이라고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여하튼 이제 플랫폼 기업이고요. 상승 논리는 뭐 네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SC 제형이죠. SC 제형도 맨 아래 보시면 이제 세계 최초로 헙세트 이제 그 S 제형을 지금 개발 중이라는 거죠. 이거 뭐 개발만 되면은 굉장히 대박이죠.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레미케이드의 이제 S 제형을 개발에 성공을 했죠. 여하튼간에 S 제형이 첫 번째 플랫폼 논리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가 어디 있나요? 두 번째는 ADC 기술이라고 그러죠. 항체 약물 결합체. 이것도 이제 그 플랫폼 기반이죠. 넥스맵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그 플랫폼 기술이고, 그 다음에 지속형 바이오 플랫폼, 죄송합니다. 지속형 바이오 플랫폼 넥스P. 이거는 넥스맵이고, 그 항체 약물 결합체가 이제 그 ADC 기술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넥스맵이고, 그 다음 지속형 바이오 베타 플랫폼, 이걸 이제 롱 액팅 기술이라고 그래요. 얘기하면 또 길어지고, 여튼간에 이게 넥스피고, 세 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 네 가지 어떤 그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사실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알테오젠은 작년에 이제 여기 맨 좌측 보시면 점상한가 들어간 거 있죠. 이게 1조 6천억짜리 그 SGM 관련해서 1조 6천억짜리 기술 수출에 성공한 거죠. 그리고 그 가격들은 안 깨죠. 이런 것들은 역사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제가 보기에는 뭐 충분히 사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HFR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HFR은 사실 그 5 중에서 좀 아쉬운 것은 그 이노와이어리스도 저도 참 좋아했는데, 이노와이어리스는 돌파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실적 기반으로, 저희가 또 추구하는 게 이제 실적을 우선순위에서 최우선으로 보거든요. 5G 때보다 사실 4G 때보다 5G가 훨씬 더 시장이 커지는 거죠. 이게 이제 프론트홀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기지국과 기지국으로 연결하는 거. 프론트홀 기술 관련해서 뭐 세계적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하튼간에 5G가 올해에서부터 글로벌은 이제 본격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2023년, 그러니까 주가가 보통 3년으로 오거든요. 그럼 굉장히 역사의 고점이 이제 이 고점이죠. 지금 화살표가 보이죠. 이 고점을 넘어가면서 그 중소형이기 때문에 3년까지 아니라도 최소한 1년 혹은 2년까지도 충분히 오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면 2019년도 영업이 20억이었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 240억이에요. 만약에 이 전망치하고 실제치하고 일치한다면 주가는 굉장히 어떤 그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비메모리, 뭐 네페스도 좋고 AD 테크놀로지도 계속 봐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리노공업이 장중에 이제 역사의 고점, 종가격이 역사의 고점을 또 돌파한 날이었는데요. 돌발적으로 크게 오른 거죠. SFA도 여러분들 그 대비를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기술적 완성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특히 삼성 서버 드림의 유일한 후공정 아웃소싱 파트너.
지금 삼성 서버 DRAM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 비대면 쪽에서 지금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이렇게 시장이 다른 여타 어떤 그 경기 민감한 어떤 업종보다는 많이 선반하고 있거든요. 서버 수요가 많아지는 거죠. 이게 또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또 그 통신망이 4G에서 5G로 전환되기 때문에 메모리 제품 또 이제 고사양 제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SFA의 어떤 그 실적도 매출도 역시 같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양수 격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SF 반도체 뭐 5,000원 초반 뭐 의미는 없지만 여하튼 간에 우리가 뭐 5,000원 정도 초반에서는 좀 물린다 생각하고 좀 사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전저점까지 가거나 전저점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거죠. 그래서 비메모리는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완벽하게 자리를 잡는 과정 속에서는 언제든지 어떤 그 개별적인 어떤 그 모멘텀 혹은 이슈로 해서 언제든지 돌발적으로 급등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네페스라든가 AD 테크놀로지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 그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AD 테크놀로지, SF 반도체, 그리고 뭐 DBI텍, 리노공업, 뭐 테스나, 굳이 뭐 리노공업이 있으니까 테스나까지는 뭐 좀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체험 VIP 회원 관련해서는 여하튼 간에 일단 인턴 회원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 회원하기는 이제 경제적으로도 부담되죠. 500만 원이니까. 그리고 또 뭐 실력도 좀 우리가 아직까지 뭐 검증을 한 상황이 아니시라면 일단 그 3개월에 100만 원, 1개월에 한 30만 원 정도 꼴이 되겠죠. 하여튼 3개월 정도 체험해 보시고 인턴 과정, 인턴 회원 한번 해보시고 수익률이 좋아야 되겠죠. 수익률도 좋고 또 실력도 있는 것 같다면 이제 연 회원으로 전환되시는데 그 100만 원은 저희가 또 계약금으로 또 인정을 해드립니다. 하여튼 그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저희가 하여튼 뭐 시대적 흐름이라든가 핵심 가치, 이익의 질, 뭐 수급 및 차트 항성도 이런 것들은 반드시 준수하고요. 단타 매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부실주 같은 거, 투기주 이런 것들은 절대 안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월요일인데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이번 주 한 주도 연휴가 또 많이 껴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또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